원리 삶의 원칙을 기도문으로 만들었어요. 기도문. 잘 들어보세요. 이제 9가지 기도문.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아침에 눈 떠서 잠자기 전까지 아침에 기도문을 시작해서 중간중간 기도문을 통해서 신과 연결되고 잠자기 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원리로 또 기도로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뭐 따로 이야기하면 하루를 살아가는 법이고 또 순간순간 살아가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무기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9주 동안, 그래서 한 2달 좀 넘을 것 같은데 9주 동안 할 때 여러분들 잘 배우시고 그리고 복습하셔가지고 영상도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뭐 워크샵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또 집중적으로 하루 안에도 하고 계속 이거를 반복해서 할 거거든요. 당분간 한 반년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내 것이 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12단계를 배우게 되면 이제 그게 아마 증폭이 돼요. 팍 이렇게 불꽃처럼 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 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따라오셨을까요? 네, 중간중간 뭐 질문도 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시작하면서 먼저 2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이제 배워가는구나. 아침에 눈 떠서 잠잘 때까지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살아가고 있나,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보셔서 그거를 배운다라는 딱 목표를 명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되셨나요, 이 부분? 자, 이제 2번째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전제로 해야 되는 게, 내 인생을 두고두고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혔던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좀 그런 게 좀 명확한 편이고, 이제 교회 안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또 뭐 애매모호할 수 있지만 또 찾으려면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뭐 이성에 대한 관심, 어떤 사람은 뭐 외도, 아니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뭐 분노, 이렇게 딱 이렇게 내 인생을 늘 따라다니면서 없어질 것 같은데 없어지지 않는 늘 그게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10가지, 20가지는 안 되겠어요? 더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하나 정도를 딱 찾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오늘 따라오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깐 한 5초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네. 이미 쭉 이렇게 딱 아셨겠지만.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일단 성으로 제 메인입니다. 그래서 성에 대해서 메인이고 포르노, 자유행위 또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이제 이 정도의 동의하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조금은 좀 긴 설명들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여기 뭐 이제 미신론자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하니까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제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에 그런 게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물결이 있잖아요. 흐름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늙어가고, 또 역량이 안 되면 겸손하게 살고, 또 돈이 내가 뭐 많이 못 벌면 또 주어진 만큼 살고,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또 내가 가질 수 없는 이성이나 그런 거라면 또 때론 포기할 줄도 알고, 이렇게 물 흐르듯이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기 맞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뭐 다른 표현으로 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고요. 자연의 흐름을 따라, 또는 하늘의 뜻을 따라 그냥 살아간다.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언어로 좀 순화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물 흐르듯이, 자연의 흐르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제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식당에서 그 앞에 앉은 어떤 이제 여학생이 있는데 아버지랑 같이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냅킨을 딱 꺼내더니 이제 그림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아, 잘 들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 그럴 때는 막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때론 포기할 줄도 알고 때론 돌아갈 줄도 아는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단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아버지가 굉장히 지혜롭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제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막 이렇게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때로는 받아들일 줄도 알고, 때로는 돌아갈 줄도 알고,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면서, 또 이제 내게 오는 흐름들을 타면서 이제 이렇게 갈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는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을 따라, 흐름을 따라 또는 하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좀 말하면, 그냥 약간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신의 뜻을 따라 신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이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 신께서 생각이 있어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가운데서 우리가 흐름을 따라서 때론 안 되는 건 포기도 하고 때로는 할 수 있는 건 하고 이렇게 하면서 흐름을 따라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내게 원하는 것을 따라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를 뭐라 그러냐?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그래서 인간이 그러면 이 하늘과 자연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뭐냐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 우리 한자 중에 이런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이 한자거든요. 천상, 하늘이랑 천하, 하늘 아래, 유아, 나만 있고 독존, 나 혼자만 존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나만 있어요. 하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어떤 게 필요하냐면 내 머리 위에 뭔가가 있다. 그리고 세상의 자연의 흐름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를 잘 귀담아 들으면서 이제 살아가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죠. 신과의 관계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이시여 당신이 내 왕이십니다. 신이십니다. 내 머리 위에 누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내 마음도 토해내고 내 속상한 것도 나누면서 내 마음을 나누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고 또 마음에 주시는 마음 또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게 그분과 소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간이 살아가도록 지음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거다. 세상은 뭐냐면 내게 속한 가정, 내게 속한 이성 친구, 내게 속한 그 이웃들, 직장 동료, 공동체,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자연의 흐름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내가 할 것들을 해나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신의 관점으로는 신의 뜻을 따라 또 주시는 힘을 가지고 신께서 내게 오늘 원하시는 것들을 이제 해나가면서 할 때 이제 내가 속한 세상들이 아름답게 다스려진다. 그럴 땐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신께서 또는 하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다. 이게 가장 인간의 기본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래서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어쩔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이런 것도 아마 그런 맥락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퀴즈. 인간에게는 그 욕구들이 있다 그러거든요. 인스팅트. 그래서 욕구들이 있는데 이런 욕구들을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마음껏. 식욕, 성욕. 박수! 박수! 제일 중요한 거, 그죠? 제일 중요한 거.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두 개를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자, 식욕, 성욕. 또 뭐 있을까요? 수면욕도 있고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어떤 욕구들이 있을까요?
인간이라면 갖는 욕구들. 안전. 안전에 대한 욕구들. 예, 막 안전에 대한, 그죠? 불안하죠?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인정. 인정. 예, 인정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애정 욕구. 맞습니다. 또, 스카이 선생님도 어떻게 하나? 통제에 대한 욕구들. 예, 좋습니다. 자, 인간이라면 이제 네 가지 정도 욕구로, 물론 뭐 100개면 100개를 못 만들겠어요. 근데 우리 4개로만 요약을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인정 받으려는 욕구가 있어요. 그죠? 인정. 나 인정해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 또 하나는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안전. 그래서 막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안전해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면 막 불안해하고 이러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들 이런 게 있잖아요. 인정, 안전. 그 다음엔 통제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내 뜻대로 돼야 돼요. 그 사람, 그 사건, 그 상황, 그것들이 내 문제대로 돼야 돼요. 내 뜻대로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육체적인 거, 육체적인 거에 식욕, 성욕, 또 쉬고자 하는 마음들, 뭐 편하고자 하는 마음들 이런 게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퀴즈. 이제 이 퀴즈에 답할 수 있으면 진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으시다.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인정, 안전, 통제, 육체 욕구들이 있는데 이 욕구들보다 더 근원이 되는 뿌리가 되는 한 가지 욕구가 있거든요. 이게 뭘까요? 본능? 생존. 네, 네? 죽지 않도록. 두 분 다 맞아요. 예, 박수. 네, 좋습니다. 우리 엘리트 집단으로 전체. 이렇게 잘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죽지 않으려는 거, 생존, 이게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막 있잖아요. 이제 보세요. 이제 생존이라고 좀 통일을 할게요. 우리 생존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이거예요. 막 인정받지 않으면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막 회사에 들어갔는데 나 되게 잘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인정 안 해줘요. 그럼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러잖아요. 또 안전, 미래가 뭔가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러면 막 죽을 것 같고, 통제, 막 내 뜻대로 저 사람이 움직여주지 않아요. 막 너무 힘들잖아요. 육체, 내가 이 성적인 욕구를 채워야 되는데, 막 못 채우면 힘들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있고, 이거 해야 산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 안전, 통제, 육체적인 욕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생존 욕구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자연의 흐름을 따라 살아갈 때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제 보세요. 어떤 게 맞는지 보세요. 돈을 따라가면 돈이 주어진다.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게 맞아요? 보통 어른들이 뭐라 그러죠? 따라온다 그러죠. 돈이 따라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어서 돈이 따라오는 거 아니고, 그죠? 돈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돈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하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채워져요. 그죠?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직장에 갔어요. 근데 막 들고 뛰고 하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는 거 받아들이고 어쩔 수 있는 거 하면서 겸손하게 내게 주어진 그런 흐름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어느 날, 와, 진짜 잘한다. 이런 거 해주잖아요. 그리고 알아봐주는 사람이 생기고, 이제 뿌듯하잖아요. 또 이제 안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가 그냥 성실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돈 막 허투루 안 쓰고 막 이렇게 성실하게 살면 돈도 이제 차곡차곡 쌓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또 그 통제, 내가 막 다스리지 않더라도 이제 알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되어지잖아요. 벌 받을 사람은 벌 받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육체적인 것도 내가 막 굳이 막 이렇게 찾아다니지 않더라도 또 사람들을 만나고 자연스럽게 연애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이것들이. 근데 신과의 관계로 좀 설명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신께서 우리를 생존을 지켜주신 거죠. 우리가 중간에서의 이 역할들을 잘하면. 그래서 생존을 지켜주시고 또 더불어서 우리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얘야, 너를 내가 사랑해. 너 대단하다고 내가 여긴다. 라고 인정해 주세요. 성경을 보는데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안전. 신께서 나의 안전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니 내가 안전하다고 느껴요. 통제. 내가 굳이 세상을 나서지 않더라도 세상을 통제해 다스려 주시니까
내가 굳이 나설 필요가 없어요. 육체적인 욕구, 신과의 관계 속에 내 영혼의 깊은 만족이 있으니 굳이 내가 성욕을 막 과도하게 찾지 않아도 되고 내가 막 음식을 엄청 배가 아픈데도 또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요 신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채워져서 정말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이제 지내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을까요? 예,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 제일 좋은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나는 하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 싫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연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그죠? 이제, 자연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아픈데 막 아픈 거 이상의 것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그리고 또 이성 친구에 대해서 내가 지금은 아닌데 막 갖고 싶고, 그래서 내가 자연의 흐름을 따라서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신에게 머리 위에 하나님 당신이 내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지도자이십니다. 막 시시콜콜 그분에게 얘기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어서 그 허락 가운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를 뭐 다른 말로는 에고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그죠? 브라이언 에고, 그죠? 에고라는 많이 써요. 이거를 이제 내 뜻대로, 내가 왕이에요. 내 뜻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면 더 이상 위에서 오는 게 없어요. 나는 유한한 존재인데 위에서부터 오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유한한, 리미티드인데 이제 나한테 이 위에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늘 결핍이 있는 거죠. 뭔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본능들, 생존에 대한 욕구들을 예전에 위에서 주어졌는데 위에서 오는 게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채워야 돼요? 자기가 채워야 돼요. 맞아요. 내가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살고자 하는 생존에 대한 욕구 가운데서 이제 이 인정, 안전, 통제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내가 채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막 퀴즈. 자, 이제 보세요. 고등어가 있어요. 고등어, 생선이 있는데 이 생선이 상온에 있다가 냉장고 밖에 있다가 여기다가 딱 놔뒀어요. 그래서 이것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냄새. 좋습니다. 냄새. 고등어의 냄새가 나면 상했구나 하고서 굳이 손대지 않아도 냄새가 나는 거 알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얘기해요. 내가 언제 신의 뜻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았습니까? 내가 언제 자연의 흐름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았습니까? 나는 교회도 다니고요. 나는 성경도 엄청 읽고요. 나는 어떤 신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명상도 오래 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내 뜻대로 살았는지 아닌지, 신을 떠나 내 뜻대로 살았는지 아닌지 보려면 냄새 나는지 아닌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능이 많이 뛰는 사람들 있죠. 인정받으려는 막 엄청 강하고 안전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육체적인 욕구들이 강하다면 신을 떠나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냄새가 나니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인정.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위에서 못 채우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서 채워요? 위에서 못 채우면 어디서 채워요? 자기 본인이 채우고. 근데 본인한테도 그게 없으니까 어디서 채울까요? 밖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맞아요. 남들로부터.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하는 거예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제 주세요 하는 거예요. 거지처럼 주세요. 또는 나한테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조금의 무언가, 이것이 내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뺏길까봐 뭐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뺏으려고 하거나 뺏길까봐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자, 이제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우리가 서울대 나왔어요. 한국은 서울대가 하버드대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나왔어요. 내가 서울대 나왔는데 내가 교도소에 갔어요. 교도소에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막 자꾸 막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막 교도관들이 나를 막 무시해요. 그러면 이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막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교도소에 지금 있지만 나 한때 서울대 나왔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막 영어 막 엄청 섞어 쓰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누가 자기를 무시한다. 나 교도소에 있는데 나 무시한다. 그러면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막 교도관 막 고소하겠다고 막 난리 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나 인정을 이제 나는 가져야 되니까. 예를 들어 연애를 해요. 연애를 하는데 내가 남자인데 내 여자친구가 이제 친구들이랑 만나면서 나를 막 자꾸 무시해요. 야, 내 남자친구는 이런 거 못해. 뭐 운전은 잘 못해. 돈 별로 없어. 막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막 까르르 웃었어요. 사람들이 다. 집에 올 때 불같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놈의 여자친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무시하다니 하면서 인정의 본능이 난리가 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 또 이제 이 인정에 대한 이제 본능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침에 다 잘 때 이제 본인이 막 청소를 했어요. 근데 다 일어났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 안 해요. 그래요. 막 이제, 막 이거를 내가 받아야지 사니까, 생존에 사니까. 막 갑자기 막 일어났는데, 막 잘 일어났어. 나는 오늘 힘드네. 아침에 청소를 했더니, 너무 힘드네. 막, 여기 뭐 깨끗해지지 않았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인정을 막 구하는 거예요. 이제 여자분들도 이제 내가 막 뭐 머리를 새로 했어요. 막 근데 이제 이성 친구를 만났어요. 남자를 만났는데 막 내 머리가 이렇게 새로 한 거를 막 몰라줘요. 그럼 막 갑자기 막 그때부터 막 삐져가지고 막 말도 안 하고 막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막 싫고 막 미워 보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 나 인정받아야 사는 사람이에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들이 있어요. 이제 이 안전에 대해서 이제 불안이 있는데 이제 내가 잘못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인생이 잘못될까봐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미래에 대한 뭐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막 추구하는 게 뭐죠? 예, 가장 미래가 두려우니까 내가 안전하려고 자꾸 추구하는 게 뭐가 있어요? 돈. 뭐니 해도 돈. 뭐니 해도 돈. 그리고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이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재산 해가지고 집, 땅, 뭐 이런 것들, 이런 곳이 또 있으면 이제 안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전하려고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여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나는 부동산도 없고 돈도 없지만 내게 이 부동산과 돈 이상으로 나에게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줄 그 무언가가 있어서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있거든요. 뭘까요? 결혼, 맞아요. 맞아요. 자, 결혼, 맞아요. 그래서 남자를 이제 잘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 가면 이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누구를 이제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이제 내가 볼 때는 그분이 그렇게 괜찮은 조건은 아닌데, 이제 딱 제가 소개해줬던 사람의 학교 간판, 그 다음에 뭐 재산 딱 요거 보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럴까요? 뭐 나쁘다 뭐 이거보다 떠나서 이제 어쨌든 안전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막 부모님이 내게 주시는 그 유산들이 있는데 그거 막 뺏기지 않으려고 막 난리를 피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내 생존에 대한 그거거든요. 내 미래에 대한 담보인데 이거 조금이라도 덜 받으면 이제 큰일 난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에 목숨을 걸게 되는 거죠. 이제 통제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 사건, 상황, 문제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다 그런 게 있는데 여기 유독 이제 강한 분들이 있어요. 다시요. 사람, 사건, 상황, 문제가 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려고 조종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보통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러니까 막 엄청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렇게, 저렇게, 너 왜 이렇게 안 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요렇게 하는 스타일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완전 반대로 친절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절하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결혼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이제 이렇게 자동차를 우리는 뭐 소나타밖에 살 게 안 되는데 벤츠를 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조종하고 와이프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여보, 정말 내가 당신이랑 결혼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아침마다 밥을 이제 막 차려주고 막 브런치도 해주고 그렇게 막 한 6개월 동안 공을 막 들이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통제에 포함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선물도 주고요. 돈도 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다 맞춰주는 거예요. 예, 우리 이런 사람을 보통 착하다, 마음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통제에 대한 욕구가 엄청 강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어가지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비율을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이런 게 들어가죠. 회사에 상사가 있는데 내가 밑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상사가 나에게 화내는 게 싫어서 또는 나에게 잘 해주고 싶고 높이 평가해주고 싶게 하고 싶으니까 조종하고 싶은데 상사니까 화를 못 내니까 엄청 굽신거리고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화내거나 잘해주거나 이렇게 해서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이제 조직의 리더가 되거나 또는 가장의 부모가 되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냐? 자녀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자기 모르니까 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의식이 돼서 이제 자기가 고를 수도 있는데, 야, 너는 신발 파란색 신어. 책가방은 슈가로 그려져 있는 이 분홍색 책가방을 꼭 사. 너는 노트는 이거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그럼 나중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식이 마마보이 돼요. 엄마, 나 어디 대학 갈까? 엄마, 나 이 사람이 나한테 프로포즈 했는데 받아줄까? 나 이제 결혼했는데 한다고 하는데 해야 될까? 이렇게 완전 어덜트 차일드가 되는 거죠. 성인 아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그렇게 당한 우리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교묘하게 조종하고 통제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성향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공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친절하게 대하거나. 육체적인 욕구가 이제 뛸 때가 있어요. 근데 육체적인 욕구가 이제 음식에 대한 욕구들이 이제 막 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군대 가면 이런 게 막 엄청 군대 가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한데 이제 어쨌든 더 먹어야 돼요. 그거 뺏기면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 게 너무 땡겨가지고 이 이등병 짝대기 하나는 그 슈퍼마켓에 가면 안 되거든요. PX라고. 육군에서는 이등병은 PX에 갈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음식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해가지고 식욕이 몰래 갔어요. 몰래 가가지고 초코파이랑 초코바를 사가지고 먹을 데가 없잖아요. 다 열려있어요. 화장실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걸 먹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참한 거예요. 다 먹고 나니까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버리려고 휴지통에 버렸는데 거의 휴지통에 초코바가 빈 봉지가 이렇게 쌓여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식욕에 대한 욕구가 엄청 강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음식에 대해서 막 먹고 싶은 거 있는데 막 누가 거절하거나 못 먹게 하거나 막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성적인 욕구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성적인 욕구를 내가 채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남자 2명에 여자 1명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 지금 성적인 욕구가 올라와서 엄청 꼬시고 있어요. 막 해가지고 막 야, 막 너 예쁘다 막 하면서 엄청 막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애가 그냥 와가지고 그냥 오늘 뭐 나랑 따로 놀래? 이렇게 해가지고 채가요. 그럼 막 미쳐버리는 거야. 이 자식, 니는 오늘부터 친구도 아니다. 해가지고 막 불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성적인 욕구를 채워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제 나중에 결혼하면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결혼했는데, 이제 성적인 욕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 욕구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임신했어요. 그럼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 아내가 임신했으니까 나는 매매 없어. 채울 수밖에 없어. 난 매매 없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막 이제 생리 기간이에요. 월경 기간이에요.
근데 그래서 아내랑 내가 관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외도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예, 그러면 그 엠스를 하는 사람들, 월경을 하는 와이프를 둔 사람들 다 외도를 하나요? 그러면 임신 기간에 있는 사람은 다 한 번씩 뭐 업소를 가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본인이 이제 욕구가 뛰는 거예요. 예, 요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사람이라면 다 신을 떠나 살아가는 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다 뛰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의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죽을 것 같은 마음. 그래서 내가 이거 이제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너 잘한다라는 말 하나 듣지 못할 것 같으면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상황이 이대로 막 불완전하게 흘러가는 것 같으면 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존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죠. 자, 간단하게 한 번씩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들 물론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딱 들으면서 이게 진짜 내 얘기다. 이거는 목사님이 나를 콕 집어가지고 얘기한 거야. 저는 오늘 콕 집어서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콕 집어서 얘기한 거야. 나의 사정을 다 알고, 콕 집어서 얘기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딱 마음이 와닿은 게 딱 있어서 난 요게 강한 것 같다. 내 인생을 살아보니 그런 거 뭐 다 있겠지만 그 중에 딱 하나 생각난 거 있으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브라이언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통제 이전에 이제 안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통제 욕구로 좀 하긴 했는데 저도 이제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막 소리 질렀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로 제가 어떤 게 있냐면 사람들이 나에게 화를 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화를 내지 않게 해야 된다. 이게 있으니까 저는 사실 그 사람을 달래고 막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싫은 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상대방 엄청 통제를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통제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거와 더불어 그 이면에 사실 안전에 대한 욕구도 있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저랑 똑같은 사람은 물론 많이 있었겠지만 직접 들은 사람은 브라이언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다 동지들을 만났네요. 저기 스카이 선생님 우리가 다 동지니까 우리 다 다 연관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럼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뛴다는 거죠, 그죠? 아까 뭐라 그랬죠? 생선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냄새. 맞아요. 이런 게 막 뛴다는 거는 정말 하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없어도 되는가? 신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자연이 흐름대로 흘러간다는 데한 믿음이 있는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 뜻과 내 힘으로. 자, 이제 여기서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과 감정과 행동, 태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게 생각과 감정과 태도로 그냥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격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격. 그래서 성격적인 결함이 생겨요. 어쨌든 성격이 되는데 인격이 되는데 이 인격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일단 내 뜻대로 이제 여러분 인격이라는 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랑, 사랑 평안, 아니면 뭐 무례함, 뭐 이런 게 다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격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 다른 사람 다 도움 필요 없어.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성격이 뭘까요? 어떤 성품일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난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하늘도 필요 없고, 자신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교만. 교만. 그래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 교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뭐 하버드 나왔어, 너는 뭐 어디 나왔지, 이런 교만보다는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런 교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 막 예를 들어 책상을 들 수 없어요. 그래야 나 이거 못 하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준다고 하고 막 못하는 거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야 됐어 내가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할 수 없는 거 하려고 하는 거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성품이 있죠.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막 지적하고 막 뭐 도와주려고 하고 막 그런 거 너무 싫어요. 막 그리고 내 뜻대로 막 되지 않는 거 너무 싫어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일단 인간이 이제 불안전하기 때문에 불안전하잖아요. 그죠? 불안전하니까 마음속에 은근히 두려움이 있거든요. 두려움. 요거 fear.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정 못 받으면 어떡하나. 저 여자친구가 나 떠나면 어떡하나. 내 뜻대로 저 움직이지 않은 사람이 움직이면 안 움직이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돈 내가 못 벌면 어떡하나 하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불안전하니까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제 두려우니까 그 마음 안에 어떻게 생기냐면 더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더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탐욕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정을 가져야 되고 안전하려고 하고 그래서 돈을 더 필요로 하고 그리고 이제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가졌는데 더 가지려고 하고 음식을 배가 빵빵해야 배가 막 너무 아픈데도 더 먹으려고 하고 막 그리고 육체적인 관계, 성적인 관계에서 아내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 이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막 이렇게 되는 탐욕적인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이제 탐욕적인 것들을 막 이렇게 이제 추구하게 되는데 탐욕적인 것들을 추구할 때 사실 딱 얻을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적 있나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너무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막 그거를 갖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훔쳐요. 훔친다. 그죠? 훔치죠. 또 어떻게 해요? 계속 말해요. 계속 말한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계속 말한다. 또 어떻게 하죠? 욕한다. 아이씨 이렇게 좋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을 많이 썼냐면 엄마 문제집 값이 10,000원인데 엄마 20,000원이야. 문제집 값이 10,000원인데 책이 엄마 20,000원이거든. 20,000원을 줘야겠어. 그러면 10,000원으로 책 사고 10,000원으로 이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딴 걸 하는 거예요. 뭘 하냐? 거짓말하기 시작해요. 거짓말. 부정직 이제 그런 거짓말도 있는데 이런 거짓말도 이런 것도 부정직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진실을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진실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성적인 욕구가 너무 강해요. 자, 이제 강하다고 쳐요. 근데 나는 이거 안 가지면 죽을 것 같고 나 이거 더 가져야겠다는 탐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친구가 내 남자 여자인데 이 여자를 내 친구가 좋아해요. 이제 다음 달에 고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성적인 욕구가 너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대시해가지고 사귀고 막 성관계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 내가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 친구도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좋다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말릴 수 있냐.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진실은 뭐죠? 본인이 갖고 싶어서 이거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사건을 사건대로 보지 않고 부풀리거나 축소하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정직한 이제 성품들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가 미국에 가려고 했었거든요. 이제 SA 컨퍼런스에 가려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 노선도랑 이제 이제 에어비앤비 숙소랑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아두고 이제 아내한테 얘기했는데 이제 아내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못 갈까봐 두려웠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나는 여기를 꼭 가야 돼. 꼭 안 가도 됐거든요, 사실. 안 가도 됐고 그렇게까지 굳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었는데 꼭 가야 돼. 내가 여기를 가야 내가 진짜 너무 목회에 도움이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때 그래서 웃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웃기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 안 가고 그 다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이게 부정직한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부정직한 거에 포함돼요. 이제 예를 들어 막 우리가 싸웠어요. 이제 서로 친구랑 막 싸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잘못한 게 있어서 나를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그 친구가 나한테 때리도록 내가 슬슬 긁은 게 있는 거예요. 열받게 한 게 있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조롱하고, 야, 니는 뭐, 남자가 말이야. 막 하면서 막, 놀리고 막 이렇게 했던 게 있어서 때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 그러죠? 걔가 나를 때린 것만 얘기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뭐 한 건 얘기 안 하고. 이것도 사실 부정직한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예시 중에 하나거든요. 가장 많이 부정직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에 대한 거를 많이 써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부모님이 뭐 알코올홀릭이고, 이제 알코올 중독이고, 뭐 옛날에 폭언하시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아버지를 100% 나쁜 사람이라고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저 등록금도 내주고, 학비도 내주고, 또 집 얻을 때 또 얼마도 대주고,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을 깨지 않으셨고, 이렇게 한 것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건 쏙 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부정직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죠? 자,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제 내 뜻대로 이제 안 돼요. 막 이제 거절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뭐가 나오냐? 이제 분노가 나옵니다. 분노. 예, 분노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막 못 가지. 내가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지니까. 내가 막 저 여자랑 자야 되는데 못 자게 하니까. 네, 못 자게 하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분노가 나겠죠? 내 음식을 더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분노가 나고, 그리고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 나는 안 돼요. 근데 쟤는 돼요. 그러면 이제 질투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야, 저 자식은 어떻게 저 예쁜 여자랑 잤지? 나는 어찌도 못했는데. 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지? 어떻게 좋은 회사에 들어갔지? 야, 쟤 나보다 고등학교 때 공부도 못했던 애인데 어떻게 저렇게 재산을 많이 불렸지? 질투를 하는 거예요. 망했으면 좋겠고. 그게 심지어 친구들끼리만이 아니라 남매, 형제, 가족까지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질투를 해서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극도의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예, 오직 내 인정, 오직 내 돈, 오직 내 어떤 자존심, 뭐 성적인 거, 통제, 이런 것들만 이제 바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중심적이 돼요. 예, 나만 생각해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보이질 않아요. 야, 너 지금 그 분노 내고 있는 거잖아. 안전 때문에 분노 내고 있는 거야. 인정 때문에 너 지금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런 거 들리지가 않아요. 예, 귀를 막아버려요, 다. 예, 그리고 이제 내 뜻대로 다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계속. 자, 이제 마지막에 하다 안 되면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얻으려고 막 노력하는데, 아니면 내 뜻대로 막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세요? 하세요, 선생님들. 미쳐버리죠. 미쳐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엎어버려요. 에라이 이렇게 엎어버리죠. 예. 자, 좋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안 해버려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근데 막 거짓말도 하고 막 인정 안 해주면 화도 내고 막 질투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나 선생님이랑 더 이상 얘기 안 해. 나 선생님이랑 쳐다도 안 볼 거야. 너무 짜증나. 나 그 수업 이제 더 이상 안 들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걸 좀 다른 말로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라는 측면으로 게으름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게으름이 짙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울과 무기력에 빠져요. 예, 우울과 무기력에. 왜?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우울한 거죠. 그래서 우울과 무기력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느 순간에 그냥 뜻한 게 그냥 빡 안 돼가지고 그냥 빡 이렇게 꼬꾸라지는,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한두 번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이게 이런 성향의 성격으로 해서 막 짙어져가지고 완전히 몸에 확 배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이제 그 우울과 무기력이 완전히 몸에 쩔어서 이제 힘들어지는 이제 상황 가운데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게으름, 뭐 이 정도까지 이렇게 오게 되면 굉장히 많이 병이 진행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가 시간상 내용까지 듣지는 못하고, 나는 어떤 게 좀
강한 것 같다. 뭐로 인해서 뭐가 강한 것 같다. 이렇게 한 번씩 쭉쭉 해볼까요? 그냥 뭐로 인해 뭐가 강한 것 같다. 자, 이제 브라이언 어떤 게? 두려움. 맞아요. 브라이언 두려움이 강해요. 그죠? 그죠? 좋습니다. 저기 누구죠? 스카이 선생님은 어떤 게? 우울, 무기력. 그죠? 좋습니다. 자, 우리 저희 멤버 이 선생님은? 분노. 네. 분노. 좀 화나신 거 아니시죠? 네. 예. 하른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통제하고 탐욕. 아, 탐욕. 네. 좋습니다. 아, 선생님은 어떤 게? 교만. 좋습니다. 저도 통제와 저는 두려움이 이제 강해요. 교만은 사실 또 다 있는 가운데서 더 심한 그런 거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있어요. 이제 이것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강한 것들을 좀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됐을까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보면 여기서 이 정도 진행이 됐으면 이제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퀴즈는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될까요? 무기력까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성향, 완전히 간다기보다는 이런 성향들, 이런 본능으로 이런 것들 뛰기 시작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재발, 맞아요. 재발 있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재발, 좋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반복,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나와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 갈망, 깨짐. 예, 해를 끼치게 돼요. 반드시. 예, harm people. 예,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돼요. 그래서 해 끼치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이거를 그냥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겠죠. 당연히. 이렇게 살면 얼마나 해를 끼치겠어요. 네? 피해. 그죠.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끼침, 피해를 주는 거예요.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성적인 욕구가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 생각 없는 사람한테 임신하고 낙태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인생에 피해를 준 거죠. 사실 해를 끼친 거죠. 내가 예를 들어 돈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그 돈 가지고 노후를 보내시려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집 팔게 해가지고 자기의 유산을 떼어갔어요. 예, 그 아버지 마음이 엄청 속상해요. 그것도 해를 끼친 거죠. 예, 내가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나 인정 안 해줘요. 그런데 학교에서 인정 안 해줘서 다 때려 부셨어요. 이 개자식들 내가 1등 했는데 칭찬도 안 해주고 상도 못 받고 막 다 때려 부셨어요. 예, 분노가 나가지고 그것도 이제 해를 끼친 거죠. 이게 이제 이 정도 깊어지면 사실 인간의 힘으로 못 고치거든요. 이게 성격이 완전히 굳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자동으로 진행이 돼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생각하면서 밥 먹는 분들 계시나요? 그래 나는 숟가락을 이렇게 떠가지고 50 이렇게 각도를 떠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매번 생각해서 먹나요? 어때요? 그냥 먹죠. 그게 왜 그럴까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몸이 기억해요. 이때쯤 되면 여러분들 딱 나지 않나요? 자, 우리 예쁜 여자 보면 쳐다보잖아요. 물론 저는 안 쳐다보는데 우리 대부분 남자들은 쳐다보잖아요. 그죠? 예쁜 여자 보면 쳐다보잖아요. 왜 그래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자, 우리가 엄청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탐욕이 있으면 그냥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냥 막 하게 되잖아요. 더 먹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할 때 누가 나 열받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몸에 밴 거예요, 몸에. 생각해보면 내 삶에 패턴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내 삶에 문제를 일으켰던, 갈등을 일으켰던, 누군가 해를 끼쳤던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비슷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늘 떠나갔어요. 넌 지긋지긋해. 너만 만나면 지긋지긋하고 날 떠났어요, 누가? 그 다른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도 너만 만나면 지긋지긋해 떠나요. 또 만나면 또 지긋지긋해 떠나요. 계속해서요. 왜 그러죠? 내 안에 어떤 아우라가 나타나서 이게 패턴이 된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에 가고 회사에 가고 뭐 교회에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갈 때마다 통제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욕구들이 있어 두려우니까 해야 될 말들을 안 하거나 상대방을 막 이렇게 달래가지고 화내지 않게 하는데 늘 패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되게 착한 줄 알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게 쓴소리를 하거나 이러면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굉장히 놀라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패턴들이 우리 형성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 번씩 하나씩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해를 끼쳤던 거, 예,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저도 이제 통제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두려움이 강해서 이제 그 뭔가 해야 될 것들을 잘 안 해서 일이 틀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교회에 있을 때 사람들한테 전화도 해야 되는데 전화가 너무 두려워서 안 한다던가, 아니면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들인데 안 한다던가, 그래서 굉장히 좀 해를 끼쳤던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쭉 다 하려고 했는데 이 다음 이제 또 다른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상 오늘 여기까지 하고 9주에 못 마칠 수도 있겠네요. 내용상 보니까. 자, 이제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건 이거예요. 자, 일단 이 정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본능이 엄청 뛰고 이것들이 에서 내 몸의 생각과 감정과 태도에 몸에 뱄을 때 이게 이 정도 진행이 됐으면 사실 완전히 굳어져가지고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이걸 고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를 끼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살펴볼 거는 스스로 한번 관찰해 보세요. 관찰을. 그래서 이제 삶 속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이제 한번 살펴보시고 이 배운 것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관찰해 보는 거랑 두 번째는 백지에다가 이걸 한번 그려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혹시 찍을 수 있는 분들은 사진 찍어 볼까요? 네, 사진 찍으세요.